김채근 교무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나주고가 수능장이라 수능 시험을 치르고 수능 시험을 치르면서 준비도 좀 많이 했었고 그 끝나고도 좀 뒷수습을 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미안해요. 빨리 오고 싶었는데 우리 지금 재학생들이 학교 홍보하는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먼저 보고 그 뒤로 이제 PPT로 설명드릴게요. 소리 안 나요? 아니요, 밑에 그거 해서 나가서 스피커 내가 왔을 때 그럴 Still down. 내가 왔을 때 그럴 때 나 선택해 고민하면서 망설이진 않을 거야. 정해서 난 지금 난 놔주고 갈래 You gonna love me right 내가 빛나는 교복 넌 학교를 계속 보고 싶을 거야. 오케이 제발 이제는 나를 가족처럼 일렁이게 될 테니까 내 인생 다른 음식 넌 완벽하게 폭식 숟가락을 잡고 급식 먹은 다음 내 점에서는 후식 다양한 메뉴 있어 너의 허기 책임져 넌 나중으로 건지 정확히 한가운데 넌 이제 나것뿐이야 동아리 어디가 좋을까? Don't worry about it냐 너에게만 꿈 향해서 달려보는 거야 열심히야 오래도록 이 순간을 기다렸던 거야 방송을 이수고 붙으려는 오케스트라도의 상담까지 늘지 같은 기숙사 장거리 통학 전혀 걱정 없어 제발 지금 네 맘이 나를 향해 뛰고 있어 이렇게 넓고 깨끗한 교실 학습 분위기까지 편하게 열리고 공부해볼까 빵빵한 와이파이 터지는 나고에서 어디서든 공부해 나중으로 번지 정확히한 가운데 넌 이제 나고뿐이야. Come on everyone, we're about to jump in song right now. Put your hands together now. Come on. 생기 불법 채우고 right 자주 달려갈 거야. 준비됐다면 turn up, jump. 넌 나중으로 번지 너는 서울로 탔지 의미 있는 3년을 만들어줄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 넌 이제 나고뿐이야 다시 한번 번지 너의 꿈 현실이 돼 여기 바라기로 와. 포인트가 잘 안 먹네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나주고등학교 학교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총 3학년에 6개 학급씩 18개 학급이 있고요. 학생회는 총 420명입니다. 네, 교사 현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대학 진학 현황입니다. 올해 졸업생들 대학 졸업하고 대학 들어간 게 우리
좀 입시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서울대학교 3명을 포함해서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서울 주요 10개 대학이라고 하죠. 이 10개 대학을 전부 다 합격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과기대라든지 명지대, 단국대 등 수도권제 4년 대학을 다수 학생을 합격시켰고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전대 33명을 포함해서 전북대 9명, 충북, 충남, 부산대까지 지역 거점 국립대학도 다수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계기는 이제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나주고등학교는 자유로운 공립고입니다. 2012년부터 지정이 됐고요. 올해 기준으로 자유로운 공립고 예산을 4,799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사 운영이나 교원 인사 등의 자율성이 조금 더 확대돼요. 자유로운 공립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4,800만 원의 예산은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학생들 교육과정 운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또 다른 타이틀은 기숙형 고교인데요. 약 4,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숙형 고교 지원되는 금액으로 인해서 기숙사비가 조금 더 절감됩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학교는 절반 정도 지원이 돼서 한 12만 원 정도 기숙사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 정도 입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신식 시설로 많이 바꿔놔가지고 시설도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2인에서 4인은 1실. 근데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의 실은 2인 1실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많으면 3인 1실. 안에 당연히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있고요. 전부 다 학교의 모든 곳에서는 온수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타이틀이 거점 고등학교입니다. 이 거점 고등학교는 그 지역에 가장 중점이 되는 학교를 거점 고등학교라고 하는데요. 이거의 예산으로 6,100만 원 정도가 내려가가지고 뭐 교실이라든지 기숙사, 자기주도 학습관, 창의예술관 이런 쪽을 신축을 다 했습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에요. 저희는 올해도 내년에도 6개 학급을 만들고요. 학급별 정원은 20명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주고에서는 총 120인의 인재를 모집합니다. 전형 일정이랑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입시 성적이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런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하고 특성화 이런 특색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우리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수시하고 정시로. 또 수시에서는 수시 교과하고 수시 종합으로 또 나눠져요. 수시 교과라는 부분은 실제로 내가 고1, 2, 3 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서 내신 성적만으로 가는 게 수시 교과고요. 그걸로 뽑는 비중은 좀 많지 않습니다. 수시 중에 한 20, 30% 정도? 나머지 수시 중에 한 70% 정도는 수시 종합으로 가는데요. 이 수시 종합은 아까 말했던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내 생기부, 그 다음에 뭐 자소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거를 수시 종합이라고 해요. 거의 전남에서는 70% 이상의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기부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들이 지금 현재 보이는 이런 것들인데요. 1, 2학년은 학생 선택 맞춤형 수준별 이동 수업으로 해서 영어와 수학을 총 3개 학급으로 나눠서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1, 2학년은 추가 교육 과정을 저희는 201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 3, 4년 정도가 지금 입시 성적이 계속 괜찮은데요. 이런 입시 성적이 좋은 이유를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런 추가 교육 과정 때문이지 아닐까라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교육 과정 말 그대로 교육 과정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공립고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조금 더 자율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 정규 교육 과정이 끝나고 방과후도 끝나고 그 이후에 이러한 추가 교육 과정 3가지를 운영합니다. 이 3가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1, 2학년 고교 학점제 대비 공동 교육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비슷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진로 맞춤형 추가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진로 적성, 흥미와 관심들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획일화된 진로 교육에서 벗어나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개설 과목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교육적으로 진로를 희망해요 라는 친구들은 이 교육 쪽으로, 나는 공대 쪽으로 진로를 희망합니다 라는 친구들은 이 공학 쪽으로, 나는 의치한 쪽으로 진로를 잡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이 생명화학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교육 과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내가 고 1, 2, 3 수험 생활을 하면서 대학에 지원을 했을 때 그 대학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가 이 학생이 우리 대학, 우리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생기부에 가장 잘 드러나면 좋겠죠. 그 중에 핵심적인 겁니다. 이 추가 교육 과정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교육적으로 진로를 희망해요 라면 나는 고 1, 2 동안 추가 교육 과정을 교육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나중에 내가 대학을 진학할 때 그쪽 대학에서는 이 학생은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구나가 너무 명확하게 잘 드러나 버리겠죠. 또한 공학 쪽이든지 생명화학 쪽이라든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교육 과정을 한 5년 운영하면서 우리 학교 입시 성적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봐볼게요. 교육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논리학 이런 것들은 교육 쪽으로 들어가고요. 공대 쪽 희망하는 친구들은 정보라든지 물리학 실험, 공학 일반이 있겠고요. 의치 안쪽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고구화학, 고구생명과학 이러한 과목들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이거는 소수 선택 과목이라든지 심화 과목은 사실상 학교에서 모든 과목의 교사를 수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는 이런 과목을 듣고 싶어요, 나는 이런 과목을 듣고 싶어요 라는 학생들을 몇 개 학교를 모아서 그 학생들에게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주고에서는 이런 공동교육과정 개설한 과목이요, 보건과 국제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 같은 경우는 영산고에서 5명이 와서 보건 수업을 같이 듣고 있고요. 국제경제 같은 경우는 금성고와 영산고에서 또 이렇게 와가지고 공동교육과정으로 따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모든 게 다 우리 고 3년 동안의 생활 기록부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줄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외부에 좀 명성이 있는 강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인문학 아카데미라든지 수리과학 아카데미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이제 문이과는 통합됐지만 그래도 나는 진로를 문과 계열로 잡고 싶은 친구들은 인문학 아카데미를 신청해서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자연공학, 자연계열 쪽으로 진로를 희망합니다 라는 친구들은 이런 수리과학 아카데미를 신청해가지고 수강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2회에서 4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뭐 생태 체험 활동이라든지 교과 연계 체험 활동, 독서 토론 논술 교육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리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올해는 사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갔고요. 현재 중국 산시성 대학교 부속 고등학교와 우리는 자매 결연을 맺고 현재 교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치바현과 자매 결연을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획대로 된다면 한 해는 중국하고 교류를 하고 우리가 중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일본으로 가고 아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원어민 교사는 영어, 일본어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코티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자 신문반도 운영하고 있고 CCAP라고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해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좀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특징이 우리 학교는 학생 선도에
성공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인성이 굉장히 좋고요. 좀 튀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튀는 행동이라 하면 개성 그런 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교복을 안 입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교사들도 물론 이렇게 다 지도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규칙을 지키면서 학생 생활을 하자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치 선도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치 법정이라 하면 실제로 벌점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아서요. 어떤 친구는 판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친구는 검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친구는 변호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검사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변호사는 과벌점 대상자 학생과 면담을 통해서 그 학생을 변호해주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자치법정이 열리면요.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논리 이런 싸움 끝에 판사가 실제 판결을 내립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교내 봉사로 나오겠죠. 이 학생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교내 봉사 몇 시간을 선고합니다. 라는 이런 그런 걸 하면 실제 그 과벌점 학생은 그 판결에 의해서 봉사 활동을 하고요. 그 봉사 시간을 다 채우면 그 벌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뭐 자율동아리라든지 발라제는 우리 학교 축제예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는 총 축제를 이틀 하는데요. 하루는 라운제나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라 해가지고 한 70인 정도의 반연악단이 실제로 연주를 합니다. 이게 하루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발라제는 실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 그래서 학급에서 단체 공연도 하고요. 개인별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날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 관련 다양한 체험 활동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숙사에서도 역시 이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진로 진학 프로그램에 해서 신입생 예비 학교라든지 체험 박람회라든지 입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템플스테이도 가서 실제 사찰에 가서 하루 정도 머물면서 이렇게 심신의 정화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많이 있어요. 작년도 교육 환경 개선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총 8억 3천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요. 태양광 가로등도 설치해서 조금 안전하게 학생들이 타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했고요. 체육관 보수, 천장 조화식 농구대인데요. 사실적으로 여기는 이제 여자 중학교이기 때문에 큰 관심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농구대는 천장에서 이렇게 농구대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버튼을 누르면 천장에서 찌 하고 이제 농구대가 내려오는 그렇게 해가지고 체육관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빔 프로젝트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여학생들 대상으로 치어리딩 댄스를 한번 수업을 해봤었는데요. 그때 필요한 게 빔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빔으로 실시간적으로 인터넷 접속해서 그 치어리딩 댄스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걸 확인하고 이런 거를 모방하면서 비슷한 동작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른 부분으로는 뭐 농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고 싶으면 실제로 뭐 마이클 조던이라든지 이런 프로 선수들의 유튜브를 들어가가지고 그런 동작을 확인하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고요. 교실 가구 교체 구입해가지고 여러 건의 교육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최적의 선진형 교육 환경 구축이에요. 창의예술활동 시청학실하고 관영학실은 다 신축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본관동 체육관이 리모델링 했고 스마트 교실이라 해서 와이파이가 어느 교실에서는 다 터집니다. 그리고 저희 기숙사는 총 4개 동이 있는데요. 이 2개 동은 남학생, 이 2개 동은 여학생입니다. 그래서 최대 332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이에요. 어차피 다닐 고등학교 장학금이 많으면 좋겠죠. 우리가 돈 받으면서 다닐 수 있으니까.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느 학교나 거의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장학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작성한 이후로도 한 14건 정도의 장학금이 더 지급되는 여기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신입생 성적 우수 장학금을 해가지고 13명 2,400만원, 학교장 신입생 입학 장학금을 해가지고 약 1,000만원 정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좀 전에 이거를 PPT를 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 지급된 장학금이 1억 1,800 정도 장학금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이 이후로도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더 지급됐으니까 금액이 조금 더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이 장학금은 뭐 공부 잘한다고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뭐 신입생 성적 우수 장학금 아까 1,000만원 이거하고 낙연인에서 주는 2,400만원 이런 장학금들이 있고 그 외에도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 학생의 개별 특성에 의해서 다 장학금이 따로따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나 있으시면은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우리 나중고에 공부한 부분이 있었다라든지 그런 부분 없을까요? 급식 맛있어요? 맛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모든 음식을 다 잘 먹기 때문에 저한테는 다 맛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판단하기로도 우리 학교 급식은 꽤나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점에 가서 물론 사 먹는 친구들도 많죠. 근데 밥을 먹고 매점에 가서 사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밥은 학생들 평가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좋아요. 네. 영문대 가신 분들 수시로 갔어요? 정시로 갔어요? 영문대는 거의 대부분이 수시로 갑니다. 사실적으로 정시로 가는 학생들도 있죠. 근데 정시로 가는 학생은 우리가 올해 서울대 3명 보냈다 그랬잖아요. 2명은 수시로 갔고 1명은 정시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1명은 반수를 해가지고 반수를 해서 정시로 갔습니다. 원래도 좀 이렇게 성적이 좋았던 친구인데 마지막에 서울대에 미끄러져가지고 연대를 갔다가 다시 이렇게 서울대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대 간 친구들 중에 물론 이제 서울대가 전부는 아니에요. 서울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입시 성적으로 좀 험가름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기 때문에 자꾸 서울대를 얘기하는데요. 이 한 친구는 실제 들어올 때는 입학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어요. 한 중간에서 약간 상? 근데 이게 본인이 모든 공부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와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학년 때부터 입학해서 좀 공부에 관심을 가지더니 2학년 때 완전히 최상위권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등, 2등을 가리다가 3학년 때는 거의 붙박이로 그래서 그 친구가 서울대를 합격했어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보는 우리 학생들의 성적은 물론 1학년, 2학년, 3학년을 전부 다 올 1등급을 받으면 그게 최고로 좋겠죠. 근데 실상 1등급이 있으면 5등급도 있고 9등급도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성장 가능성을 대학에서 또 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5등급이었어요. 근데 내가 어떠한 계기로 해서 나는 이 학과를 가고 싶은데 성적을 보니까 한 2등급 정도가 나와야 갈 수 있는 학교예요. 그럼 그 친구가 그걸 계기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적에서 우리 생기부 성적이 다 나오니까 1학년 때 5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는 뭐 3등급, 3학년 때는 1등급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대학에서도 그걸 충분히 판단을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소비에 이야기했었죠. 대학에서는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점적으로 본다고. 그럼 그걸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성적은 비록 좋지 않았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러한 성장을 보여줬구나 라면 아마도 가산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놔주고 지원하면 그 성적으로 커트를 하죠. 네. 망했다. 망했다가 아니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총 우리 올해 120명을 뽑는데 저도 자꾸 이런 질문을 듣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올해는 어떻게 지원 현황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좀 성적이 내가 괜히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성적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너무 많이 불안한 친구들은 우리가 21일부터 24일까지 원서를 접수하잖아요. 중간에 학교로 전화를 좀 주세요. 그래서 접수 현황을 좀 듣고 예를 들어서 월 21일부터 24일인데 23일날 120인이 차버렸어. 이제 자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80명 정도 지원했어. 그러면은 충분히 쓸만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학교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락하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쌤 생각에는요 120명이 훨씬 훌쩍 넘어서 올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학생 숫자도 있고 또 고등학교도 우리 학교 말고도 여러 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불안한 친구들은 나중으로 전화하면 제가 전화 받으니까 저하고 유기적으로 좀 통화를 합시다. 또 다른 부분 있을까요? 폰 걷어요? 폰 걷어요? 폰을 받냐고요? 네, 핸드폰은 다른 학교도 아마 대부분에 다 그럴 거예요. 학교에 막 등교하면 그때 담임교사들이 폰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끝나고 하교할 때 폰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나오던데요. 기숙사는 방 배정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신입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면 적응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희망자에 한해서 나 이 친구랑 묶어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같이 방 배정을 해줍니다. 적응력을 돕기 위해서 그런 방안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질문이든 좋아요.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됐을까요?